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경기 피츠버그 대 어슬렉스 경기인데, 이게 아직 미치 켈러랑 세베리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마 켈러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피츠버그가 요즘에 뭐 브렉스턴 에이치크래프트나 뭐 부바 챈들러 신인들을 많이 쓰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내일 정확히 선발이 누구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켈러가 이제 8월달에는 제가 커리어 내내 안 좋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8월달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8월달 막판에는 그래도 1인분 정도는 해준 적도 있었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기는 해요. 그리고 세베리노도 이제 복귀한 지 한 2경기밖에 안 됐는데, 지난 경기 때도 공을 많이 안 던졌고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었다. 근데 세베리노는 올 시즌 내내 이제 원정에서는 확실히 홈보다 좋은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런지 약간은 좀 이런 걸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빠따상으로 피츠버그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가 지금 최근에 12경기 동안 1승 11패 정말 좋지가 못하죠. 원래 그래도 원정은 엄청 약하고 홈은 그나마 나은데, 요즘에는 홈에서도 좋지가 못한 상태예요. 홈에서 지금 6연패 중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빠따도 별로고 여러가지로 피츠버그를 좋게 볼 수는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슬은 지금 7경기 동안 뭐 6승 1패이기도 하고, 이 가운데는 빠따가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뭐 보스터한테 위닝 했다거나 갈 길 바쁜 신시를 수입했던 것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어슬의 분위기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만 한창 빠따가 좋았을 때 그만큼의 빠따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데, 언더오버는 좀 보기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켈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켈러가 나온다면 그나마 언더에 조금 가까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른 애들이 기용되면은 저는 그거대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세베리노 역시 안정감을 아주 뭐 주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원정인 거 정도, 그것만 좀 이점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뭐 어슬렉스가 뭐 승리? 배당 자체는 어슬이 나빠 보이진 않네요. 최근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신시내티 대 시컵인데요. 로돌로랑 이마나가입니다. 이게 둘 다 지금 보시면 성적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로돌로가 얘도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 얘도 거의 뭐 한 달가량을 날렸잖아요. 한창 좋은 시기에 있다가 부상당하고 나서 복귀한 다음에는 사실 좀 벌어놓은 거를 까먹고 있는 와중에 있죠.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좋은 시즌이었는데, 뭐 원정에서 조금 더 나았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마나가는 그냥 꾸준한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부상 때문에 좀 날린 시간이 길었는데, 부상 복귀 이후에는 대부분은 그냥 퀄리 스타트 근처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템파베이전은 5이닝 3실점, 이날은 뭐 콜스를 못했지만은, 부상 복귀 이후에는 7이닝 경기도 많이 있기도 하고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내일 이제 컵스가 요즘에 불펜이 조금 괜찮아진 면모들이 있습니다. 컵스가 이제 불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훌륭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4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요즘엔 다시 좋아지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불펜 방울이 가장 낮았던 팀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뭐 신시내티가 좋아하는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따가 조금 뭐 잘 돈다 이러긴 하는데, 여태까지 이마나가는 신시내티 상대로 2경기 동안 전부 뭐 6.2인 2실점, 6.1인 1실점으로 다 좋았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컵스가 이제는 아마 미러키를 추격할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포스트 시즌 4시드가 확정적인 것 같거든요. 이 자리를 조금 더 뺏기지 않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신시내티는 사실상 이제 포스트 시즌이 많이 멀어졌죠. 이렇게 보여서 언더 같은 거 선발로 봤을 때는 언더보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로돌로도 한창 때만큼은 아니고, 요즘에 이닝도 조금 덜 먹는다,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저는 뭐 컵스의 승리나 언더 보는데, 이것도 컵스가 빠따가 조금 괜찮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헌터 그린한테 1안타밖에 못 치는 경기들,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은 뭐 언더가 좀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인데요. 여기도 이제 디트로이트가 앞으로 클리블랜드와의 맞대결을 남겨두고 있기도 하고, 디트로이트가 요즘 분위기가 조금 좋지가 않죠. 막바지 때 이제 7경기 동안 1승 6패. 앞으로 클리블랜드와의 맞대결도 있고 역전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구 우승에는 꽤나 뭐 가까워진 모양새긴 한데, 오늘 찰리 모튼 별로 못하죠. 디트로이트 이적 이후에 한 6이닝가량 먹어주고 이런 날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뭐 4이닝밖에 못 먹고, 그전에도 이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볼넷 문제도 있고, 이 주무기가 커브인데 애틀랜타는 커브한테 대처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엘더 한 5경기가량 굉장히 훌륭했었죠. 저는 이 친구의 이 싱커의 구속이 많이 올라왔다. 올 시즌 그리고 작년에도 한 90마일대 중반 정도에 그쳤었는데, 최근에는 한 92마일 이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는 구속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고, 좋은 흐름이 또 끊겼던 모습들, 한 4-5경기가량 잘했었는데 4.1이닝 만에 6실점, 휴스턴한테 고전을 했다. 그러다 보니 엘더도 좋은 흐름이 끊긴 게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분위기로는 애틀랜타 빠따가 지금 5연승 중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죠.
그냥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이거는 디트로이트 정배를 보는 느낌은 별로 없다. 차라리 애틀랜타의 프렐이나 오히려 역배 같은 거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근데 엘더가 지금 딱히 직전 경기 때 털려가지고 믿음이 조금 줄었다는 것들, 그런 게 아쉽기는 하네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 중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요즘 디트로이트도 빠따가 굉장히 별로예요. 아까 말했던 7경기 1승 6패 기간, 이 기간 동안 전부 또 안 좋은 쪽으로 빠따 같은 것들이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냥 애틀랜타의 역배 같은 게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볼티모어 대 양키스 경기인데요. 트레버 로저스랑 워렌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레버 로저스는 매우 훌륭한 후반기를 보내고 있어요. 부상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날렸지만 전부 다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두 경기, 다저스와의 경기랑 토론토와의 경기, 둘 다 좀 빠따가 좀 빡센 팀들인데 걔네들한테 5이닝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4경기 연속 7이닝 먹고 아주 훌륭한 후반기, 그냥 성적이 말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두 경기는 이닝도 못 먹고 실점도 약간은 있었다. 그 전만큼의 포스를 내뿜지는 못한다는 거죠.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발가락 쪽에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빠졌는데, 그때도 뭐 사실 뭐 구속도 떨어지기도 하고 볼넷도 많았었고 정상 몸 상태처럼 안 보였거든요. 어쨌든 제대로 이제 다시 로테이션에 복귀는 했다. 뭐 그런 거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워낙에 여태까지 보여준 게 좋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확 무너질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기는 해요. 그리고 양키스는 윌 워렌인데 뭐 그냥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스턴전 라이벌전에서 1회 만에 6실점을 하고 이후에 뭐 5회까지 채우긴 했는데 초반부터 개털리는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적당히 막아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양키스의 한 4호 선발 정도는 그냥 적당하다 이랬지만은 지난번 경기 좋지는 않았던 점. 사실 볼티모어는 지금 빠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지만 양키스는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양키스가 빠따가 뭐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빠따가 괜찮긴 하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많이 이기지는 못했었어요. 요즘에 불펜은 필승조가 아닐 경우에는 많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의심이 좀 많이 됩니다. 볼티모어가 역배가 배당이 좀 좋았으면은 냄새를 맡을 텐데 역배가 배당이 좀 시원치 않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양키스가 빠따도 빠따고 또 불펜 구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하네요. 다음으로는 매치 대 워싱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제에다가 맞대결에 한 점 차 게임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그런 경기 중에 하나예요. 올 시즌 맞대결 10번 중에서 5번이나 한 점 차 게임이 있었다. 오늘 기준점이 8.5점인데 이 중에 그 4대3 경기가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8.5를 넘는 뭐 5대4 경기라든지 그거보다 더 많은 점수차로 다득점으로 한 점 차 게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 맞대결상으로는 또 매치가 워싱턴에 지금 3시즌 동안 10연승 중입니다. 오늘 이제 매치의 홈 경기잖아요. 특히 이제 홈에서 올 시즌도 3대0이고 작년에도 6대0이었었고 23년 마지막 경기에서도 매치가 홈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홈에서는 매치가 워싱턴한테 10연승 중에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그 워싱턴이 우승했던 해 이후로는 대부분의 이런 매치업상으로 매치가 많이 우세한 것들이 있기도 하죠. 일단은 매치 쪽에 좀 마음이 가는데 뭐 그렇다고 일반승 배당이 좋지는 않습니다. 스프롯 대 알바레즈, 스프롯이 아마 지난번 경기가 데뷔 등판이었었죠. 안 좋은 와중에 올렸다. 사실 이제 7월달에 훌륭했었고, 그리고 그 맥클레인이나 조나통, 스프롯 얘네들 3명이 매치의 선발 이제 상위권 유망주였는데 스프롯이 이 중에 원래는 유망주 순위가 가장 높았다가 오히려 처진 바가 있었다. 그래서 안 좋은 시기에 올렸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해줬었어요. 이 정도만 보이는 상황이고 어쨌든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고요. 워싱턴의 앤드류 알바레즈, 이 친구는 사실 뭐 유망주 순위에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꽤나 훌륭했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꾸준하게 잘하고 있었었고 이번에 맥켄지오가 어깨 부상에 당했을 때 얘를 올렸었는데 이 압도적인 땅볼 유도 비율을 바탕으로 괜찮게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방울상으로는 엄청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 이런 그 분석상으로는 매치를 보기에 꽤나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한 점차 게임도 좀 냄새가 나고 내일은 뭐 매치가 우한 상대로 원정의 경우에 빠따를 잘 친다 이런 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매치에 피트 알론소 같은 애들 4일 연속으로 홈런 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저는 매치의 승리라든지 뭐 한 점차 게임도 이런 것 때문에 볼만은 하고, 근데 이게 한 점차를 본다면 저는 오바로 날 것 같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러기엔 이 알바레즈라는 놈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여러모로 기록이랑 뭔가 아다리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경기인 것 같네요. 다음에 템파베이 대 보스턴입니다. 라스무센이랑 크로시면은 양 팀에서는 잘하는 선발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라스무센도 지난 경기 뭐 볼넷 3개에다가 피홈런 하나, 요즘 들어서는 이닝을 조금 못 먹습니다. 제가 이 친구는 후반기에 구단 내부적으로 한 89 정도의 대안은 둘 거다. 그래서 좀 6이닝 이상 먹는 날이 많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근데 후반기에 잘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러지가 못하네. 이 친구가 후반기 10경기 중에 6번이 한 점차 게임이다. 라스무센이 잘 던지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템파베이 바다는 좀 시원치가 못했던 날이 많아가지고 라스무센이 후반기 10경기 중에 6번이나 한 점차 게임이나 소리를 했었어요.
직전 경기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표상으로 맞대결 때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다. 요즘에 특히 이제 템파베이가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저는 보스턴의 빠따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와중에 크로시에는 잘하는 놈이다. 크로시에가 등판했을 때 팀은 11승 2패로 많이 이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한점차 게임 냄새를 맡아볼 만한 날인 것 같아요. 역시나 맞대결 한점차 게임 많고 둘 다 빠따는 별로인데 괜찮은 선발이다. 이러면은 아마도 불펜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러면은 둘 다 불펜 이런 순위권도 괜찮은 편이고 한점차 게임 가능성 뭐 보스턴이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메리트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한점차 게임 냄새 맡아보는 정도? 그 정도로 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켄자 대 토론토인데요. 로렌젠이나 슈어저입니다. 이것도 토론토는 이제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을 지었거든요. 아마 그리고 지구승도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이제 빠따가 조금 많이 좀 사그라들었죠. 그 전까지 너무 잘 치고 있었는데 거스먼 등한테 4안타밖에 지원을 못하더니 직전 형이 또 이제 크리스 베시탄테도 4안타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요즘에 빠따가 금랭에 왔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슈어저 역시 한창 좋았다가 지금 좀 떨어진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요. 로렌젠도 뭐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냥 선발상으로는 누가 앞선다 뭐 이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빠따상으로는 사실 뭐 오히려 켄자가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번 시애틀한테는 또 침묵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저는 사실 선발도 9.5씩이나 받기에는 사실 오바를 뚫을만 하다. 그런데 얘네들이 빠따가 요즘에 좀 별로거든요. 그래갖고 좀 애매한 것 같아. 이게 원래 같으면 그냥 토론토로 쉽게 볼만한 매치인데 토론토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좀 싱겁네요. 개인적으로는 켄자의 역배에 대한 생각도 없지는 않은데 그러기엔 또 배당도 사실 많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저는 뭐 켄자의 프렌이나 역배 그리고 뭐 언더 같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더를 보기에는 선발들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서 문제인데 이것도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매치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싹 대 샌디에고입니다. 마틴이랑 시즌인데요. 글쎄 마틴이 저는 화싹 내부적으로는 괜찮은 선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이닝이 조금 아쉽네. 중간에 한번 로테이션에 걸은 적도 있었었고 얘가 이제 5이닝 정도만 먹는다면은 그전에는 빠따빨로 역배 같은 것들을 볼만 했었는데 요즘에 화싹 빠따가 굉장히 식어있는 상태입니다. 화싹이 지금 이제 6연패 중이기도 하고 9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그래서 아마 9경기 동안 타율이 2할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싹이 빠따가 식었다면은 그렇게까지 역배를 볼 만한 후보군은 아니에요. 그리고 딜런 시즈 아시다시피 이제 화싹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선수고 아마 내일은 박수 받는 그런 등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경기 동안에 이제 콜로라도 약한 빠따를 상대를 해가지고 뭐 쿠어스에서도 잘하고 홈에서도 잘하고 해가지고 약간의 회복세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올 시즌은 좀 아쉬운 시즌이기는 하다. 좀 투피치 투수이긴 한데 슬라이더도 이렇게 좀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위력이 약간 주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뭐 시즈가 사실 마틴한테 꿀릴 건 없다고 보기는 해요. 여태까지 화싹의 홈구장,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도 나쁘지 않았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샌디에고가 앞서 있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이 안 나와서 그렇지. 화싹이 이게 빠따가 좀 괜찮았을 때는 위협적일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살려서 저는 뭐 샌디에고도 빠따는 못 믿지만은 그냥 뭐 샌디에고를 무난하게 볼 만한 매치 같다. 여기다가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살짝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이게 타일러 말리의 복귀 등판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지금 텍사스가 포스트시즌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직전 휴스턴과 시리즈에 수입을 당해가지고 포스트시즌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말리가 올 시즌 내내 괜찮았기 때문에 얘가 6월달까지 엄청 좋았잖아요. 6월달 막판에는 조금 처져가지고 이제 1점대 방어를 해서 2점대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던 친구인데 한 3개월가량 쉬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도 4이닝밖에 못 버텼었고 이날 52구밖에 못 버텼거든요. 당장 내일 길게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텍사스가 참 갈 길이 바쁠 때 복귀를 하지 너무 늦게 복귀를 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텍사스가 뭐 홈이니까 아마 이제 원정 가서 휴스턴 원정에서 수입을 당한 뒤로는 포스트시즌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뭐 홈에서는 뭐 조금 해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말리가 길게 못 갈 거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마운드에서의 무서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뭐 젠슨 정크인데요. 이 친구는 지난번에도 6이닝가량 먹어줬거든요.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꽤나 높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이게 마침 지금 마이애미가 얘네들이 8경기 동안 7승 1패로 꽤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쿠어스에서 빠따가 폭발하면서 뭐 수입 승리하고 워싱턴도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위닝 시리즈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선발이 엄청 뭐 믿을만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애매하죠 그냥. 둘 다 분위기상으로는 텍사스는 홈에서의 기세가 좋은 점 그리고 마이애미는 현재 7승 1패로 좋은 분위기에 있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 와중에 있어서 저는 까놓고 보면은 마이애미를 못 볼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리가 길게 못 갈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이런 복귀전 투수를 보는 거는 그렇게 내키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너뛰는 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마이애미가 좀 끌린다 그러신 분들은 뭐 마이애미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천사. 이제 맵이 또 쿠어스 필드고 선수들 자체도 블레이락이랑 페리스다. 뭐 블레이락은 그냥 계속 안 좋죠. 올 시즌 방어도 9.00이라고 하는데 마이너리그랑 이제 메이저리그를 되게 오락가락 많이 했었고요. 특히 쿠어스 필드에서는 12.58로 아주 안 좋았던 것들도 있기도 하다. 가끔 가다가 잘해줄 때가 한 번씩 있는데 뭐 클리블랜드 원정 가서 6이닝 무실점했던 거, 신시 원정 가서 5.2이닝 2실점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의 등판이 그냥 많은 실점으로 안 좋았었어요. 만만히 봐야 될 만한 투수라는 거고, 미치 페리스 이 친구도 메이저리그 3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 2001년생으로 어린 선수지만은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좋아가지고 콜업을 했는데 처음에 한 2경기나 잘하더니 지난번 시애틀전은 4이닝 5실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큰 기대가 안 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리고 천사가 빠따가 너무 좋지가 않죠. 지금 7연패 중이기도 하고 지난 6경기 동안 타율이 정말 쓰레기였다. 7안타, 4안타, 3안타, 4안타, 6안타, 4안타 뭐 이러고 있어갖고 선발은 만만한데 이게 천사가 이게 빠따 상태가 너무 별로거든요. 지금 뭐 트라웃도 400홈런에 하나 남겨두고 있고 뭐 테일러 와드도 100타점을 돌파를 했다. 뭐 긍정적인 얘기도 할 만하지만은 천사의 빠따가 쿠어스 필드라서 좀 살아날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콜로라도 좌완 상대로 홈일 때는 좀 잘 친다고 하기도 하고 둘 다 불펜은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11.5라도 그냥 오바보고 있긴 한데 천사의 빠따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휴스턴 대 시애틀 경기 재밌을만한 매치죠.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의 패권을 다루는 매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승수도 동률이고 승률도 동률이고 상대전도 5대5로 동률이거든요. 그냥 이 시리즈로 우승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전부터 그냥 에이스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자, 헌터 브라운은 이제 각종 이제 얘는 이제 3피치급이거든요. 포심, 싱커, 너클커브 세 가지 구종이 모두 다 플러스여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투구 지표가 다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포심이나 싱커가 좋은 평가를 받지만은 내용들, 강한 타구의 비율들 이런 거 상으로는 두 선수가 차이가 꽤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던 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브라운이 조금 더 우수한 투수라고 보입니다. 털리는 날도 있지만 요즘에 의도적으로 구속을 낮춘 건지 요즘에 구속이 조금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래도 성적 자체는 굉장히 잘 뽑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이언은 올 시즌 거의 뭐 대부분의 경기를 6이닝 이상을 던졌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 원정인 경우에 그 27번의 선발 등판 가운데 원정인 경우에는 4승 10패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원정에서는 다소간의 홈이랑 비교해서 나쁜 점들. 이 친구가 올 시즌 피홈런이 26개인가 7개인가 그런데 기대 홈런 값은 21.5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다른 구장에 가면 홈런이 안 될 타구가 뭐 넘어간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좀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브라이언 오는 휴스턴한테는 여태까지 좀 약한 편이었다. 맞대결 전적 같은 것들 보면은 브라운은 상대를 잘했는데 브라이언 오는 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브라이언 오는 306 정도로 안 좋았고 헌터 브라운은 시애틀 애들을 226 정도로 상대를 잘했었다.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상으로 홈빨이라든지 저는 휴스턴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맞대결이 10번 중에 뭐 5번이나 한 점차 게임이 있었다거나 이게 시애틀이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또 이제 원정에서 시리즈를 이어간다는 거 분위기가 빠다 보니까 좋았다가 그 켄자한테 살짝 못 미쳤던 거 연승이 끊겼던 거 그런 것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을 만한 매치는 같지만 사실 배팅하기에는 되게 별로입니다. 이거는요. 휴스턴 승이나 한 점차 게임 그 정도 내다볼 것 같아요. 재밌을 거는 같은데 돈 걸기에는 별로다. 자, 다음은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파블로 로페즈랑 메식. 이게 메식이라는 친구도 얘도 이제 경험이 적긴 하지만은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보스턴 원정 가가지고 3.2이닝 3실점. 그거 말고는 모든 경기에 퀄리티 스타트 이상급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깔끔한 선발이라는 거고 제가 여러 번 체인지업을 잘 던지고 있는데 로건 앱의 냄새가 난다. 뭐 제구력도 좋고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적당히 잘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파블로 로페즈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복귀하고 지금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괜찮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109까지 씻기도 해가지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한 뭐 7이닝 이상 먹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둘 다 최근에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기록 자체는 괜찮아요. 미네소타는 이제 좌한 선발 상대로 콜로라도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가 못하다. 메식이 나름대로 좀 위협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의 상승세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13경기 중에 12번을 이겼다. 아마 지금 7연승인가 8연승 중이죠. 와일드카드에 한 뭐 2게임 차 내지 1.5게임 차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추격을 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랑 맞대결도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클리블랜드의 지구 우승 역전을 또 기대해볼만도 하거든요. 그만큼 요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일단 둘 다 뭐 기본적으로 좋은 선발들이라는 소리고, 맞대결 상으로 9번 중에 6번이 한 점차 게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 좀 언더 게임으로 나온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 정도 선발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 점차 게임 냄새가 일단 나고, 뭐 언더라든지 또 클리블랜드의 역배, 저는 클리블랜드의 좋은 기세를 살려가지고 역배까지도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한 게임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 경기인데요. 소니그레이랑 이제 미저러스키입니다. 여기도 제가 지난번 때 얘네들 맞대결 한점차 게임이 되게 많다고 했었거든요. 그 아마 이제 9월달 초에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3경기 중에 뒤에 2경기가 전부 다 한점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맞대결이 10번 중에 6번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가더라고요. 선발상으로는 소니그레이 대 미저라우스키. 소니그레이는 올 시즌 좀 아쉽다고 봐야겠죠. 뭔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세인트루이스 건너와가지고 작년에도 표면적인 성적 대비 이런 세부 내용은 훌륭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승수는 많이 쌓았지만은 벌어놓은 것들을 많이 까먹었다. 그리고 이제 미저라우스키, 뭔가 미저라우스키가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에 비해서는 아쉽죠. 이 정도 성적이면 누가 얘를 올스타에 못 내겠습니까? 올스타에 나온 이후로는 좀 주춤한 게 많이 보인다. 지난번 경기는 뭐 5이닝 4실점이었고 그전엔 7이닝 1실점이었는데 여전히 뭐 제구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뭐 스토프는 훌륭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삼진도 많이 없다. 늘 이제 제구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막 믿을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가진 공 자체는 미러키 선발 로테이션에서 가장 뭐 훌륭하다고 보이는 수준인데 안정감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내용이어서 저는 뭐 당연히 그냥 미러키가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기도 하고 뭐 한점차 게임 이런 거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또 얘네들도 요즘에 9경기 동안 뭐 2승 7패다, 오히려 미러키가 지금 6경기 동안 5승 1패고 지난번에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또 위닝시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미러키는 앞으로 뭐 걷어갈 게 별로 없어요. 지구 우승도 그냥 코앞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러키의 승리는 한점차 게임? 선발이 그렇게 막 달가워 보진 않아가지고 배당이 좀 미러키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라인 넬슨이나 타이거 워커네요.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는 지구 우승까지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뭐 얻어낼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놈저놈 테스트 해보고 선발로서 이제 포스트시즌 로테이션 확정짓는 뭐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애리조나는 갈 길이 굉장히 바쁘죠. 이 와중에 라인 넬슨이 나온다. 최근에도 아주 훌륭한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홈 경기일 경우 원래 얘가 커리어 초반에는 원정일 때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홈일 때 최근 10경기 1.98, 원정일 때 10경기 4.10, 이거보다 더 적은 경기 지표로 봐도 홈일 때가 훨씬 훌륭합니다. 2점대로 좋은데 오히려 10경기로 높여봤을 때 이게 더 훌륭하길래 그냥 이걸로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라인에서 확실히 홈에서는 홈발을 많이 받는다. 이런 그 포심 같은 것들, 뭐 원래부터 한 높은 비율로 던집니다. 62%로 던지고 다른 공들은 그냥 가끔 던지는 정도인데 포심을 62%로 던지는데 이 포심이 구종 가치평가가 플러스 21이에요. 한 포심 내부적으로 한 3번째인가로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좋은 공으로 던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성적도 훌륭하고, 애리조나가 저는 이 시리즈에서 이 첫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보낼 만한 선발을 내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 내용들 한번 보면은 지금 애리조나가 지금 여기에는 여기 그 신시내티가 살짝 밀린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신시내티보다 애리조나가 오히려 요즘에 폼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시리즈가 필라델피아 만나고 다저스 만나고 샌디에고 만나고 험난하기는 한데, 요즘에 폼 자체는 저는 애리조나가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이게 필라델피아의 시리즈를 일단 난 첫 경기는 애리조나를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러기에는 애리조나가 저번에도 파트가 9이닝 동안 1피안타로 엄청 훌륭했는데 빠따가 안 도와져가지고 그게 샘프 상대로 연장전을 갔고, 연장 가니까 이제 불펜이 아주 뭐 그냥 헛짓거리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놓친 게 있잖아요. 경기 후반부로 가면은 애리조나가 불리하긴 하다, 그런 것들은 걱정이지만 저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애리조나가 나빠 보진 않아서 필라델피아가 걷어갈 게 별로 없다. 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엄청 좋았는데 살짝 끊기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애리조나의 승리 살짝 뭐 보고는 싶네요. 조합감인지는 잘 모르겠고 필라델피아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요. 커쇼랑 로비 레이입니다. 이게 커쇼가 은퇴 발표를 했죠. 올 시즌을 마치고 커쇼는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 마지막 홈등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시즌 종료에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커쇼는 이게 통상으로 봤을 때 그날 기나긴 커리어 동안 샌프란시스코한테 가장 강했습니다. 62경기, 뭐 이닝도 많이 하고 2.08로 굉장히 강했었고요. 홈런도 29개밖에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홈일 경우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사실 이제 원정에서 더 강했어요. 홈일 때는 2.30에다가 뭐 12승 9패고 207이닝 동안 피홈런 19개,
그러니까 홈일 때 살짝 뭐 떨어지긴 할지라도 어쨌든 샘프한테는 굉장히 강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커쇼는. 근데 이제 지난번이 사실 맞대결이 이게 커쇼나 로비에도 가장 최근 등판이 다저스랑 샘프를 각각 만난 건데요. 커쇼는 지난번 샘프전에서 3이닝밖에 못 붙었습니다. 볼넷을 뭐 4개나 주기도 하고 여태까지 좋은 폼이라든지 샘프한테 강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못 살리는 그런 와중에 있었거든요. 반대로 이제 로비레이도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볼넷 4개나 주기도 하고 이제 오타니, 베프, 테오스카, 에른데스, 프리먼 이런 애들이 다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타니는 전부 다 플라이볼로 침묵을 했지만은 다른 애들이 진짜 잘했거든요. 이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저스가 한 명 빼고 선발 전원 안타인가 그랬었고 로비레이가 이제 4이닝 동안 5실점 경기 전체적으로 다저스가 10대2로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로비레이를 굉장히 두드러 팬 경기였었다. 마침 로비레이는 올 시즌 전체적인 성적은 괜찮아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훌륭했었는데 이제 2점대에서 3.5로 그냥 평범해졌고 이거는 최근 7경기 동안 6.06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게 눈에 띈다. 다저스가 빡다를 이제 확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다저스가 앞서 있는 매치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게 좀 감성적으로 내다본다면은 커쇼의 마지막 홈 경기가 될 수 있다. 라이벌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이걸 뭐 이겨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좀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저력을 살피기에는 선발도 뭔가 앞서는 게 없어 보이고 요즘에 빠따가 너무 별로죠. 9경기 동안 전부 한 자릿수 안타. 아마 9경기 동안 타율이 한 1할 6푼 이럴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다저스도 사실 지난 2경기가 빠따가 조금 별로였지만은 뭐 홈런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저스가 나아 보이는 매치인 것 같아요. 커쇼의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로비레이를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